앞만 보고 가기 바쁜 도시의 하루. 그 무채색의 삭막한 도시의 콘크리트 숲을 벗어나 여유가 가득한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가만히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는 사랑스러운 도시 삼척에 삽니다. 시드니에서 아침을이라고 하는 요거트 볼이에요. 뭐가 들어가냐고요?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랑 바나나랑 골드키위랑 블루베리. 뚝딱 야무진 손길에 요거트 볼이 금세 완성되는데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아침으로 주로 먹던 과일 조합이거든요. 바나나랑 골드키위랑 블루베리랑. 그래가지고 시드니에서 아침을이에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민영기 대표입니다. 주문하신 시드니에서 아침 사랑입니다. 일단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고 그 텀블러 가져오면은 할인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요거트 상태나 이런 게 되게 삼척에선 찾아볼 수 없는 고퀄 같은 느낌이어서 자주 왔던 것 같아요. 민영기 대표는 대학 때 서울로 상경해 그곳에서 직장까지 다녔습니다. 도시의 직장인으로 평범한 일과를 보내다 직장을 그만두고 훌쩍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을 관두고 이제 세계 여행을 간 데에는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세계 여행 가는 거. 나 딱 일 하고 나서 3년 이후에는 세계 여행 가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디서 살지 정해야지. 가 저의 그 오랜 무언가였거든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그릭 요거트도 다 직접 만든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만들어내는 요거트. 딸기랑 청포도랑 블루베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름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면 그 손님이 인스타에서 지어주셨어요. 그 요거트 볼 색깔이 빨강색이랑 초록 색깔 들어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그 이름 이렇게 픽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이름처럼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트 볼을 여행 다니면서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요. 약간 뭐 음식이 입에 안 맞거나 할 때 늘 먹으면 실망시키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왜냐면은 주문을 하고 테이블에 이렇게 서빙 받았을 때 딱 한눈에 보이는 그 플레이팅도 너무 아름다웠었고, 먹으면서 맛도 좋았고 깔끔하고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해서 자주 먹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요거트 볼 먹을 때는 항상 제가 행복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고, 긴 해외여행 동안 마음의 외로움도 뱃속의 허기도 전부 달래주던 요거트 볼을 고향에서 팔게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요. 이 얼굴이 산타 할아버지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눈이랑 이렇게 코를 딸기로 표현했어요. 딸기. 그 길리트라왕안이라는 섬 있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머물렀던 곳. 거기에 어떤 카페가 있어요. 약간 2층짜리 오두막인데 그 오두막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약간 그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그 한 그릇의 행복이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제가 나 나중에 한국 가면 약간 바다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요거트 볼 팔고 스무디 볼 팔면서 지내고 싶다. 이렇게 일하다가 너무 더우면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약간 수영하고 다시 또 나와서 일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가면은. 그렇게 꾸게 된 작은 꿈을 마음에 품은 채 여행을 지속하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민영기 대표는 원래 살던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고향인 삼척에 터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한국에 가면
나 바다 보이는 곳에서 요거트 볼 팔고 스무디 볼 팔고 해야지 했던 그때가 딱 생각이 나면서 맞아, 나 그거 하고 싶었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트 볼 만드는 걸. 따뜻한 원목 가구와 가게 내부 곳곳을 수놓은 아름다운 생화. 소박하지만 섬세하고 따뜻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이 문을 열기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민영기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답니다. 여기가 옛날 집이었어요. 옛날 집이었는데 사신 지는 또 이제 또 오래되셔가지고 아무튼 철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철거부터 시작을 했고 철거하고 나서 바닥에 미장하는 거, 그다음에 미장하기 전에 수도라인 새로 깔고 미장하고 그다음에 이 창문을 좀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창문 만들 때 제일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왜냐면 그냥 창문이 한 번에 이렇게 열리는 건 다들 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를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접고 또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는 다들 노했다가 한 군데는 가격이 너무 셌어요.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목재소에 연락해가지고 만든 게 이건데 2단으로 접혀서 이렇게 열리고요. 손님들이 여기 다니셔도 머리가 여기에 닿지 않아요. 제가 또 매장에서 신경 쓴 부분은 바로 이 생화 장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벽에다가 아무것도 달아놓지를 않았어요. 사진도 붙이지 않고 글자를 붙인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화로 대신을 하고 있고 계절꽃을 이제 매주 바꾸고 있는데 다행히도 손님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어떤 꽃이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너무 예뻐요 이런 말 들으면은 비싸지만 계속 꽂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극 없는 순수한 요거트와 꾸밈없이 수수한 도시 삼척이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그 해외여행 이전에는 그냥 마냥 서울이 좋았어요. 약간 화려하고 절대 불 꺼지지 않고 그런 점들이 제가 항상 좋아하던 거였었는데 여행을 다녀오다 보니까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뭐 건축물 이런 거보다 그냥 자연 그 자체더라고요. 자연 중에서도 약간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금 삼척에는 제가 원하던 것들이 그래도 있어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인구도 그렇게 막 밀도가 엄청 높지 않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약간 느린 라이프 스타일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여유로운 민영기 대표지만 메뉴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깐깐해집니다. 그래놀라에 들어가는 재료는 길이랑 호두, 캐슈넛, 피칸,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몬드, 그다음에 달콤한 맛을 위해서 시럽이랑 코코넛 오일 이렇게 들어가요. 재료가 심상치 않죠? 그래놀라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리는 아일랜드산 유기농 귀리 이용하고 있고요. 코코넛 오일도 최상급의 유기농 코코넛 오일, 그다음에 시럽도 유기농으로 만든 시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구운 그래놀라 때깔을 보니 보는 눈마저 건강해질 것 같은 비주얼이죠. 이 맛있는 걸 매일 먹을 수 있는 삼척 사람들이 부러워지는데요. 약간 창문을 열고 이렇게 앉아서 바깥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깥에 바람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느낌이 되게 좋고요. 나무 흔들리는 것도 보기 좋고 지나가는 경운기 소리도 되게 정겹고 자동차, 그냥 학생들, 할머니들, 직장인들 그 흐름들이 저에겐 되게 그냥 다 자연스러워요. 제가 자연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민영기 대표는 이곳이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 되길 바랄까요? 그 요거트도 하얀 요거트 자체가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다 끼얹어도 그냥 다 맛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도 편안하게 있다 갈 수 있고 자연이 가까운 자연스러운 흐름이 그냥 가득한 곳이면 좋겠어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일상의 여유를 되찾게 해준 곳.
소담하게 담은 요거트 볼처럼 민영기 대표에게 삼척은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한 도시입니다. 민영기 대표의 요거트 전문점 바로 옆에는 아기자기한 독립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책방지기가 분주한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책방에서 도서 주문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달에 찍은 풍경 사진을 엽서로 해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드릴 엽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꼼꼼하게 손글씨도 써내려갑니다. 동네 책방에서 책을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서점의 편리함, 뭐 포인트 적립, 뭐 굿즈 증정 이런 것들을 포기하시고 일부러 주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들이 사실 동네 책방이 오래오래 지역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고 동네 책방을 아끼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키워가는 삼척의 작은 책방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책방에는 또 다른 책방지기가 있습니다. 이 동네 귀여움을 담당함과 동시에 책방 마스코트인 밤비죠. 짧네 밤비가. 밤비와 인사를 끝내고 책방 한편 책에 푹 빠진 손님을 만나봤습니다. 여기가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적당히 사람 지나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옆에 카페도 있다 보니까 노랫소리도 가끔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리들과 함께 읽다 보면 뭔가 도서관이나 집에서 읽는 것보다 뭔가 더 안정돼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니까.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연스러운 소란도 이 책방의 매력이지만 이곳은 일반 서점보다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책방지기의 취향에 따라서 도서를 큐레이션하고요. 그리고 독립출판물이라고 해서 일반 기성도서가 아니라 개성 있고 독특한 책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독립서점이라고. 김보연 대표의 취향을 고스란히 녹여낸 순수하고 소박한 책방. 그래서 그럴까요? 이곳을 찾는 분들도 김보연 대표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는데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그게 이제 책을 쓴 저자일 수도 있고 그 책을 같이 읽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래서 네, 그런 위안들. 이곳에는 남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방 한편에 자리 잡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 공간인데요.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코너랍니다. 이른바 단골 손님이 연 책방. 이 코너는 50인의 책방이라는 코너이고요. 책방에서 가장 공들이고 있는 큐레이션 서가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한 권씩이 있으실 텐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종화가 연책방, 은미가 연책방이라는 콘텐츠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인 혜빈 씨가 연 책방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이거는 빈센트 반 고흐가 테오라는 자기 친동생에게 살아생전에 편지를 600통 정도 날렸거든요. 그 편지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혜빈 씨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화가를 꿈꾸는 자신에게 해주는 말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너무 슬픈 상황에서도 나는 그래도 그림은 그려야겠다. 난 그래도 그림은 그리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감동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정말 와닿는 내용이에요. 저 그림을 정말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읽고 그럼 나도 그려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된 책입니다. (50인의) 책방이라는 이름대로 여기에 50명의
작은 책방들이 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연 대표는 대학 때부터 도시에서 살다가 부모님 건강 때문에 고향인 삼척으로 돌아왔는데요. 도시가 그리울 법도 하건만 김보연 대표는 오히려 조용한 삼척이 좋다 말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나오는데 그 책을 인도에 걸어가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진짜 발걸음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빠른 호흡을 가지고 살아야 됐던 것 같은데 삼척에 다시 왔을 때에는 그 호흡을 엄청 느리게 내 속도에 맞춰서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북적북적한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지역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보연 대표의 책방에서 이런 삼척의 매력을 듬뿍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서점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여행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코너로 이제 선보이는 게 로컬 코너예요. 그래서 삼척과 강원도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소개를 하고 또 삼척 출신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읽고 싶은 책을 원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똑같이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면 내적 친밀감이 또 상승하고요. 무엇보다 동네에 이런 작은 책방이라는 공간이 없었고 문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들어서 그런 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조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보연 대표의 책방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애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도 있습니다. 독서 생활자를 위한 도구들을 한 곳에 모여서 볼 수 있게 하고 또 직접 여기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도구들을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는 경험들을 좀 제공하고 싶어서 만든 공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나도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다 보니 책방을 찾는 단골 손님들은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그 글을 책으로 만드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김보연 대표는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있는 책들은 독립출판물 중에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독립출판물은 직접 책을 쓰고 디자인부터 그리고 이 책의 입고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지역에 계신 분이 직접 책방에서 글을 쓰고 그분의 책이 또 진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적인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 위로 정성스레 적은 손글씨가 눈에 띄는데요. 저희 책방에서는 책 소개 문장을 필사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책을 고를 때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문장 때문에 그 책을 읽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김보연 대표가 직접 책을 읽고 선택한 책 속 문장이 책 위에 한 땀 한 땀 마치 수놓은 것처럼 가지런히 적혀 있습니다. 그 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꼭 책방지기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고 영감도 받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고르는 책들은 그렇게 위로와 영감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오셨던 손님이 이제 책방에 뭔가 슬픔과 관련된 책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뭔가 가지고 있던 정서나 감정들이 그런 감정들이었고 그런 감정들을 책으로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 얻고 싶었던 책들을 또 가져왔던 것 같아요. 퇴근 무렵 책장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던 책방에 사람들의 발길이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요. 약간 그 표현을 하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되게 다정해. 근데 사고를 친 아들이 나타난 거죠. 틀린 말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틀렸다고 생각할까봐 조바심을 저는 처음에 났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해석이랑 다를까봐. 나중에 보니까 다들 각자 다른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셔서 정답은 없더라고요. 왜 알렉에게 계속 이런 편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김보연 대표는 이곳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 되길 바랄까요?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은데 연책방 가면은 나한테 딱 맞는 책이 있더라. 이런 느낌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공유되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언제든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책방. 김보연 대표의 책방은 잔잔한 삼척바다를 닮았습니다.